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비가 와서 좋고 오늘은 또 날이 개어서 좋은 그런 날입니다. 저희가 요즘 책방을 열고 있는데 책방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점 하나는 예전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고 좋아했던 책인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런 책들을 다시 한번 들춰서 읽어볼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읽고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레마르크라는 작가가 쓴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나치에 쫓겨서 프랑스 파리에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망명도 못하고 그냥 불법 체류하고 있던 라비크라는 외과 의사가 주인공인데요. 사실 이 라비크는 나중에 이제 작품 끝에 말미에 보면 이 사람의 뭐 4번째 가명인가 그래요. 본명은 아닌데 이 이름을 쓰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추방되지 않았다 해서 이제 행운의 이름이라고 해서 라비크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있는 이 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한 신분이라서 독일에서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였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파리에서는 망명객, 그것도 뭐 허가받은 망명객이 아닌 그런 출신이니까, 그런 신분이니까 외과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하지만 이제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의사들, 프랑스에 면허가 있는 의사들을 대신해서 환자가 마취된 다음에 대리수술을 해주고 약간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처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이 사람이 이제 나치가 뒤쫓고 있는 유태인 친구들을 숨겨주다가 잡혀갔는데, 게슈타포한테. 이 사람이 이제 끝까지 이 밀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 부인을 데려다가 경찰이 이제 고문을 했는데 그 부인이 자살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인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도망자의 신분으로 말하자면 와서 또 불법 수술을 하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라비크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아주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처지가 딱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 못하고 자기 그 돈을 털어서 혹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작품 첫머리에 개선문 근처에서 조앙이라는 그 루마니아 출신인가 하는 그 여자도 뭐, 이 여자는 불법 체류는 아니지만 이 사람도 망명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파리에서 자기가 동거하던 남자랑 같이 파리에 들어왔다가 이 남자가 급작스럽게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는 바람에 너무 당황해서, 파리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길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새벽에 이제 수술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갔다가 너무 잠이 안 와서 나와서 술이라도 한잔 할까 하던 라비크하고 안개비가 내리는 날 개선문 앞에서 마주치면서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여자도 사실은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붙잡고 술집에 가서 술을 한 잔 권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 여자의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사니까 이제 면허는 없지만 자기가 수술해주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남자의 그 사망도 처리해주고, 이 여자가 그 호텔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호텔도 알아봐주고 이렇게 하고 좀 해결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애써 이 여자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이 여자한테는 자기가 연락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연락을 안 하죠. 찾아가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뭔가 조그마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모상, 조그마한 선물을 이 남자한테 보내는데, 사실은 그게 이 사람한테 보내는 선물이라기보다 일종의 구원 요청이죠. 당신은 나를 잊었나요? 나는 파리에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없나요? 뭐 이런 식의 구원 요청이었는데, 알면서도 라비크는 엮이기 싫어서 이제 찾아가지 않고 회피하고 있는데, 라비크의 친구, 러시아에서 온 그 모로조프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라비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여자한테 가보지 않는 거냐. 어쩌면 그 처음에 남자가 죽었을 때보다 저 여자는 지금 더 힘들 거다. 지금이 가장 힘들 거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텅 빈 호텔방에서 혼자 막막하게 앉아 있으려면 그 여자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필요할 텐데 왜 가보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라비크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그 여자랑 잤기 때문에 그게 찜찜해서 가기 싫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한 그런 일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응?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럴 때 이 여자를 찾아가 보는 게 맞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잡아먹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느다란 선행의 불꽃마저 꺼트린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좋아. 당신 자네 말이 맞다. 찾아가 보겠다. 이렇게 해서 조항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호의죠, 호의. 너 참 힘들겠구나. 내가 네 얘기를 들어줄게. 뭔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힘이 있다면 네가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호의. 근데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호의가 계속되면, 선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래가지고 호의를 베풀면 호갱인가?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좀 각박해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은 더 달라붙지 않을까? 언제까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이제 호의를 베풀기를 우리는 망설이고 또 많이 예전처럼 호의를 베풀지 않죠.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전 세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이러한 때에 이웃, 친구, 하다못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까지 호의를 베푼다는 거는 인간으로서 굉장히 당연한 도리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남편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들의 호의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당장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고요. 우리 남편은 유튜버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몇 권의 책을 쓰고 작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존중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막 선물도 보내시고요. 우리가 이제 책방을 열었다고 하니까 찾아와서 일부러 책 살 데가 없어서 이 산골짜기까지 와서 책을 사시는 건 아닐 텐데 여기 와서 일부러 책을 사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당장 이웃의 친구들도 늘상 뭘 먹을 거를 갖다 주고 챙겨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호의가 아니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반면에 우리는 남한테 그만큼 호의를 베풀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사실 좀 많이 부족하죠. 남편이나 저나 그렇게 막 친절하거나 상냥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조금 썰렁하다고 할까요? 그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많이 호의를 베풀어주면 우리도 가급적 그분들의 호의에 보답을 하려고, 호의에 호의로 보답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계속 베풀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 때문에 호의를 베풀기를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어쩌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10사람 중에 9사람은 아직도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면 나도 베풀려고 하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그 개선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망설이거나 늦추지 말고 지금 당장 호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